안녕하세요. 영필름 스튜디오의 이도영 감독입니다. 우리가 찍은 영상들도 필름 영화 느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진짜 필름 느낌을 내주는 필름 에뮬레이터 플러그인 디엔서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래쪽 보시면 지금 리뷰하고 있는 디엔서 프로에 대한 정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다빈치, 어도비, 파이널 컷 프로의 3가지 버전이 있고요. 63가지 필름 프로파일이 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필름 느낌을 우리가 내고 싶어서 이걸 쓰는 거니까 자세히 보시면 모션 픽처 필름, 영화 필름, 칼라 네가티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카에 썼던 필름들, 그리고 칼라 파지티브, 요건 슬라이드 필름으로 많이 썼던 필름들이고요. 블랙 앤 화이트도 있고 인스턴트 필름도 있네요. 그 외에도 필름 그레인이나 필름 데미지, 할레이션, 블룸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는 필름을 재현해주는, 정말 필름 느낌을 내주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빈치에 들어왔고요. 지금 디엔서 프로 7.10 베타 버전입니다. 자, 넣어보면은 딱 봤을 때 색이 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갔죠?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한 가지는 여기 기본적인 이펙터가 켜져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필름을 에뮬레이션 한 거라 플러그인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미지가 중립적인 색깔까지 와줘야 됩니다. 중립적인 색이라는 거는 이제 화이트가 정말 화이트가 되고, 대비가 적당하고 색상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딱 봤을 때 현실의 색감이 나오는 그 지점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인풋에서 렉 709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색 공간이 있죠. 여러 가지 색 공간으로 만든 영상을 넣겠다는 거고, 소니 카메라 FX3로 찍었기 때문에 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색감까지는 변환이 되고요. 여기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는 노출 조금 만져볼게요.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노출상 뚫어지는 부분인데 이따 컴프레션으로 약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기본 정도로 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색온도, 이거는 전혀 찬 온도가 안 어울리죠.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찍혔기 때문에 이쪽으로 쓰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틴트도 보면은 녹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와주면 녹색 기운이 있는 게 조금 날아가고 손이 살아나니까 이쪽으로 좀 오고요. 이 디프렌지 레디우스는 이따가 할레이션 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색감까지 오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 방법은 필름 디벨로퍼는 우리가 어떤 로그로 찍었는지, 무슨 색 공간 뭘로 했는지 알 수 없는 촬영물을 받게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툴입니다. 일단 켜고요. 컨트라스트를 이 정도까지는 와줘야 될 것 같고, 감마 코렉션은 중간값이 아래 붙는지 중간값이 위에 붙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만족스러운 어떤 스윗스팟은 중간 정도에 있을 거예요. 보통 이미지를 정상적으로 찍으셨다면 중간 정도에 있을 거고, 컬러 세퍼레이션은 강한 컬러 먼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단은 두고요. 색을 조금 더 밀어붙일 필요는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 필름 에뮬레이션 전 단계에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고 이제 필름을 써보는 거죠. 필름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그파도 있고, 시네스틸 유명한 것도 있고, 제가 좋아했었던 거는 포트라도 좋아했었고요. 포트라도 나쁘지 않은, 그리고 비전 3 이런 거 되게 유명한 영화 필름이죠. 하지만 포트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푸시와 풀이 있는데, 네거티브 필름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듯이 보이죠. 네거티브 필름에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대비가 조금 세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색상이 틀어집니다. 색상이 달라져요. 파지티브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파지티브에서는 완전히 노출로 작용합니다. 노출로 작용. 이렇게 날아가고, 필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필름은 과대 노출, 중간 노출, 노출 부족 3가지에 따라서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중간 값을 사실 시뮬레이션해서
정말 아날로그로 찍은 느낌을 재현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자세한 재현 과정은 유튜브나 이 디엔서 블로그에도 엄청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구현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엄청 받았습니다. 바로 필름을 건드리고 나면 아래 익스팬드가 있습니다. 익스팬드는 흑점과 백점 위치를 어디로 잡을 거냐는 문제이고요. 에네이블 당연히 눌러놓고 해야 되고, 자꾸 까먹네요. 흑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100점은 이렇게 올릴수록 더 대비가 당겨지겠죠? 범위가 좁아지니까. 조금 이렇게 대비가 심한 것도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하고 이따가 컴프레션으로 깎아버리겠습니다. 프린트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필름이 상이 안 보이는 거를 상을 보이게 하는 과정이 있고, 그걸 이제 찍어낸 과정이 있는데, 보통 옛날에 우리는 종이에 많이 이제 찍어냈죠. 코닥 종이 같은 거에. 그걸 한번 색깔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대비가 심해지고 밝긴 내려가고 요런 결과물이네요. 당연히 선형으로 보이는 대로 뽑겠다라는 옵션이 있겠고, 하지만 이 프린트 옵션을 쓴다는 것 자체가 영화 프린트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3513과 2383인데 둘 다 유명한 프린트 필름이고, 한번 넣어보면 청록기가 약간 들어있는데 이것으로 선택해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화이트 값 지금 따뜻하게 할 거냐 차게 할 거냐는 문제고요. 익스포저는 딱히 안 건드려도 될 것 같고, 컨트라스트도 안 건드려도 될 것 같고, 네, 덴시티 이 정도 없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 네, 어두운데 청록색이 엄청 들어가게 되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지도 뭐 이쁘죠. 덴시티는 어도비에서 그 활기라는 부분하고 되게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건 아날로그 레인지 리미터라 그래서 클립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 그레인인데요. 한번 켜보면 그레인이 엄청 끼죠. 엄청 끼고 엄청 안 끼고. 여기 보시면은 8mm 보시면 엄청 이제 그레인이 심합니다. 당연히 프레임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거기 있는 점들의 화학물질들의 상대적인 크기는 커지니까 8mm, 6mm 이렇게 갈수록 화질이 그레인이 더 눈에 띄도록 크게 낍니다. 크게 끼고 ISO가 더 심할수록 그레인이 많이 끼고요. 우리가 쓰는 풀프레임 카메라들은 35mm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베타 버전으로 오면서 좋아진 게 각 항목마다 어마운트가 생겨서 굉장히 쉽게 그 효과를 바로바로 걸 수 있습니다. 전에는 어마운트가 없고 여기서 한번 선택하고 커스텀을 들어가서 이걸 바꿨어야 되는데 개선돼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단은 커스텀에서 자세한 항목으로 들어왔고, 그레인의 크기, 그레인의 양, 그리고 필름 레졸루션은 이제 그레인이 많아지면 원래 이미지 선예도가 좀 깎이니까 그걸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이게 줄이면 이미지가 이제 흐려 보이죠. 네. 다시 올리면 이미지 선 같은 게 살아나고, 50 정도가 우리가 그 영화 필름으로 보는 그 선명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다 따로 그레인을 걸 수 있고, 크로마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크로마는 뭐냐면 크로마 노이즈라고 이제 색깔 노이즈죠. 파란색, 이제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크로마를 없애면 그레인에 있는 크로마 노이즈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엄청 늘리면 색깔이 총천연색으로 그냥 빛나고 있죠. 그레인 자체가 이미지를 구성하는 그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완전히 흑백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적당한 값을 넣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크로마 그레인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름 타입이 있는데, 필름 타입 네거티브에는 더 밝은 쪽에 이 그레인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포지티브에 비해서 굉장히 거칠은 그레인 입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걸 원하시면 포지티브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노드는 아날로그와 노이즈가 있는데, 아날로그 쪽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뿌려주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할레이션 효과입니다. 원래 필름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층져 있고 빛이 들어와서 기록되는 건데, 뒤쪽에 빛을 잘 흡수하지 못하거나 반사되는 경우, 아니면 빛이 너무 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튕기겠죠, 빛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에 한 번 더 침투하고, 더 심하면 초록색까지 침투하고, 그게 우리가 이미지상에서 봤을 때는 밝은 부분이나 아니면 대비가 심한 부분 근처에 빨간색이나 이제 주황색으로 약간 이렇게 퍼지는 안개 같은 게 보이는 현상, 빛이 보이는 현상을 할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누르시고 들어가면 소스 리미터는 이 할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밝기를 제어하지 않겠다는 항목이죠. 제어하면은 없어지죠. 제어 안 하고, 백그라운드 게인은 이쪽에 이제 할레이션 묻어나는 쪽에 얼마나 게인을 줄 거냐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없애면은 안 나타나겠죠. 보통 리미터가 낮고 게인이 높을수록 할레이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스무스는 진짜로 스무스한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로컬 디퓨저는 이 할레이션들이 퍼지는 반경, 이게 늘리면 엄청 심하게 이렇게 발생합니다. 근데 너무 심하죠? 살짝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디퓨저는 2차 반사를 말하는 건데, 사실 화면 속에 사람 얼굴이나 손이나, 지금 손이 있습니다. 손이 있으니까 이걸 좀 더 2차 반사를 주면은 붉은기가 살짝 묻어서 손이 훨씬 핏기가 돌아서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이 있을 때 보통 많이 쓰고요. 앰플라이는 진짜로 출력을 높이겠다라는 문제고, 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빨간색 필름만 통과했을 때는 여기가 붉고요. 다시 이쪽으로 갔을 때는 주황색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셀수록 주황색으로 가까이 붓게 됩니다. 블루 컴펜세이션은 배경이 블루일 때 더 이게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주는 역할입니다. 임팩트는 뭐 투명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레이션이나 블룸은 마스크 모드가 있어가지고 이걸 보시면서 얼만큼의 효과가 지금 들어가면 좋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블룸 효과입니다. 빛이 카메라 경통이나 내부에서 확산되거나 뭐 렌즈 코팅이 안 됐거나 그래서 더 빛이 퍼지게 되는 효과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일 심한 8mm로 한번 걸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이 이렇게 퍼지죠. 퍼져서 이미지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흩어지고 좀 흐리게 되는데, 요거는 8mm 너무 세니까 35mm로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커스텀 누르시면 자세히 들어갈 수 있고요. 블룸에서 하이라이트는 이제 이게 나타나는 범위, 네, 더 많이 나타나죠. 올릴수록. 그리고 소스 리미터를 많이 해주겠다. 그럼 안 나타날 것이고, 덜 해주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디테일은 더 조그만 범위에 블룸이 생기는지, 더 큰 범위에 블룸이 생기는지를 조정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 다시 디퓨저는 이게 더 퍼진다는 거잖아요. 더 흐리게 퍼지고 더 이쁘네요. 앰플라이는 확대시켜준다. 그리고 세이브 더 라이트는 굉장히 좋은 기능 같은데, 지금 블룸이나 아까 할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빛을 더하고 있습니다. 밝은 부분에서 생기는 효과니까 밝은 부분이 더 많이 밝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출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인데, 세이브 더 라이트 기능을 활성화됨으로써 거기에 밝기를 보존해준다, 라이트를 보존해준다는 기능인데 너무 좋고, 다른 정말 플러그인보다 훨씬 좋습니다. 임팩트는 투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없을 때, 할레이션이 있을 때, 블룸 있을 때, 이렇게 좀 현실적인 이미지에서 아날로그 느낌이 나는 이미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위로 가보면 필름 컴프레션 있죠. 필름 압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쓴 디지털 기계, 뭐 디지털 카메라, 뭐 미러리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특정한 노출이 정해져 있어서 1참수에서 그 지점을 넘으면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필름 같은 경우에는 빛에 노출될수록 사실은 로그에 가깝게, 물론 완전 로그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로그에 가깝게 이 기울기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 밝은 빛에 어느 정도 노출이 날아가도 살릴 수 있거나 그게 날아가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필름 컴프레션은 그 필름의 하이라이트의 특성을 재현한 도구고요. 한번 눌러보시면 바로 어떤 사용법인지 아실 수 있어요.
누르면 하이라이트가 좀 날아가려고 했던 게 돌아오죠. 네, 여기 하이라이트 날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약간 누를 수 있습니다. 너무 또 누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정도 누르면 되고, 화이트 포인트의 위치를 잡아라, 토널 레인지, 이게 해당되는 범위를 조정하는 거죠. 하이라이트가 해당되는 범위. 그리고 컬러 데인시티는 그 필름의 특성을 이용해서 하이라이트에는 보통 네거티브는 색이 많이 날아가고 포지티브는 색이 덜 날아가고 이런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촬영한 영상인데 이제 그 어떤 클럽이었고요. 인물한테 조명을 쓸 수가 없고 제 뒤쪽으로 되게 좁고 이런 상황이어서 조명을 갖고 갔었는데도 진짜 조그마한 거 하나밖에 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밴드 공연을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노출이 맞고 인물이 노출이 어두운데 인물에 노출 맞추니까 이제 밴드 부분이 날아가더라고요. 이럴 때 필름 컴프레션 걸면은 하이라이트로 날아간 부분들 어느 정도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쓰면 밝기가 반대로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어색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날아가기 직전 정도까지만 옮겨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안 드린 기능은 여기 컬러 헤드 한번 보시면 인쇄할 때 컬러 헤드 조금씩 지금 무슨 끼가 많다, 붉은 끼가 많다, 초록이 많다 이럴 때 움직이면서 빼주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미지의 시연을 좀 빼고 싶어요. 약간 빼겠습니다. 약간 빼고 붉은기가 이제 많이 들어왔거든요. 너무 뺐는데 약간 빼고 붉은기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껐다 켰다 하면서 이미지 바뀌는 거 보시고요. 이 아래쪽에 색이 조금 정리됐죠? 블랙을 조금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을 살짝 눌렀습니다. 지금 블랙이 닿고 있지는 않은데 거의 직전까지 왔고요. 나머지 설명 안 드린 기능은 뭐가 있냐면, 필름 데미지는 필름에 먼지나 머리카락 같은 게 끼는 거를 재현해 준 툴이고요. 필름 브레스는 필름이 컷별로 노출이 안 맞는다거나 뭔가 화이트 밸런스가 달라진다거나 한 것들을 재현한 기능이고요. 게이트 위브는 필름이 이제 재생될 때 틀이 이제 정교하지 않으면 조금씩 흔들릴 수 있고 약간 왜곡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재현한 기능입니다. 오버스캔 보시면 이건 좀 재밌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네이블 하면 바로 우리가 많이 보셨죠?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오버해서 스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면 비도 있고 플립도 되고, 이건 어느 정도 재미 요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네팅이고요. 모니터 펄스 컬러 돼 있어서 지금 노출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리핑 되는 영역을 집어주는, 요런 데 좀 블랙을 내려버리면 클리핑이 잡히겠죠. 투명도, 너스를 만들기,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능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로 디엔서 리뷰를 받아서 진행해 봤습니다. 늘 영상 납품할 때마다 영상의 질감이나 색감을 엄청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디엔서를 씀으로써 질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대부분의 기능들이 이미지를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아름답게 움직이고 또 너무 과격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좋았고요. 그 중에서 그레인, 할레이션, 블룸은 정말 최고였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질감이 너무 좋고요. 다른 플러그인 썼던 것들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영화 필름 느낌의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 하신 분들에겐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영필름25 코드를 넣으시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디엔서에서 컬러 리스트 대회도 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링크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더 발전기 돌려서 좋은 영상 많이 만들겠고요.
종종 수업 영상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